안녕하세요. 이세원 작가입니다. 붉은색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고요. 한국 풍경과 어떤 사회적 풍경도 함께 연구하고 관찰하고 표현하는 작가입니다. 지속적으로 붉은색에 대한 탐구를 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조금씩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이번 전시에서 개인적인 서사 구조에 좀 더 몰입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붉은 산술은 제가 영국에서 제가 나이 40에 사실 유학을 갔는데, 영국에 살면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어떤 문제, 어떤 정서라든가 문화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막상 영국에 살면서 너무나 다르다는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기존에 해왔던 회화 작업, 쉽게 말하면 서구화된 작업, 현대 미술을 하다가 영국 가서 이건 아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 이건 그냥 내가 지향하는 어떤 서구적인 미술에 대한 지향성을 두고 내가 작업을 해왔던 부분이라 분명히 다른데 거기에 맞춰서 나간다는 거는 그냥 제 스스로가 짝퉁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때 그 정체성에 고민을 하다가 다름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 결국 자연이더라고요. 자연을 다시 재발견하는, 한국 자연에서 내가 어떤 자연에서 살았고 어떤 환경에서 살았고 또 현재 한국 환경은 어떤 환경인지에 대한 질문과 성찰에서 오는 하기 시작한 작업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환경은 분단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분단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내 자신 스스로가 좀 창피하기도 했고, 또 뭔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비로소 영국에 있으면서 생각을 많이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분단을 좀 표현해야겠다. 분단의 환경.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 기억으로는 한국 풍경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너무나 아름답고, 제가 어릴 때 고향이 거제도이기 때문에 7살 때까지 거제도에서 살았고, 방학 때마다 거제도 큰 집에 가서 형님들하고 같이 뛰어놀고 매일 바닷가 수영하고 놀았기 때문에 그건 뭐 그 당시에는 저한테는 유토피아죠. 한국은 어딜 가나 다 다르고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표현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사실은 개발도상국이 가질 수밖에 없는 숙명과 같은 사라짐,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고 자란 풍경들, 기억하고 있는 모든 풍경들이 사실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비로소 내가 영국에 있으면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풍경들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나는 무슨 매트릭스에 산 사람 같은, 가상의 세계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 그 두 가지를 이제 가지고 작업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여행하면 풍경을 바라보는 게, 여행할 때는 공간을 두고 그 거리를 두고 바라보지만 갔다 와서 생각할 때는 인상을 생각했더니 거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간감이 없죠. 그러니까 거기 인상 받은 자기 지점만 있지 여기서 얼마큼 거리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런 거리를 삭제시키고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작품 제목은 평상시에 좀 생각한 것들을 시적 어구로 축소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제가 윤동주 시인을 참 좋아해요. 배려해낸 밤이나 뭐 서시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하는데, 그 시를 보면 늘 이렇게 가슴속에 뭔가 이렇게 다가오는 어떤 따뜻함이라든가 아니면 존재의 어떤 서글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융합적으로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치? 예전에는 이제 어떤 정치적 함의나 아니면 뭐 사회의 어떤 저의 노스탈지아나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섞어서 이렇게 뭐 막 탐담한상을 표현했다면, 이번에는 그런 사건 위주의 어떤 행상이 아니라 어떤 정서적으로 어떤 심연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연의 어떤 그 현상이나 아니면 그것을 바라봤을 때 느껴지는, 그냥 응시했을 때 어떤
어떤 관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아무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봤을 때 느껴지는 감정들을 좀 작업에 많이 표현하고 싶어서 제목도 그렇게 좀 자연과 함께 배를 바라보듯이 세상에 우주가 이렇게 흐르면서 존재가 하나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고 한 존재가 또 다른 존재로 이렇게 탈바꿈하고 이런 것처럼 계절이 바뀌고 뭐 이렇게 그런 삶의 시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계기는 언제나 어릴 때부터 이렇게 경험이 축적되어서 이렇게 사실은 지금의 또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굳이 어떤 계기를 이야기한다면 어느 한 순간에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제가 이제 확실하게 그냥 인정해버리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 얘기들은 결국은 나한테는 참이 될 수도 있지만 타인에게는 또 정말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들이 사실은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 모든 얘기들이 모여서 갈등이 생기고 결국은 인간 세상사가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세상이 바뀌지 않고 세상은 사실은 존재자들은 따져보면 억만 년의 세월을 견지어서 보면 먼지도 아닌 존재들인데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일들은 너무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안 그럴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나라도 좀 그냥 어떻게 보면 발등을 부추기는 어떤 그런 발언보다는 아무 생각 없이 배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게 어쩌면 방관자가 될 수도 있는 마음일 수도 있고 어쩌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사회에 대한 어떤 냉혹한 시선을 가지고 비판하고 그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건 맞긴 맞지만 그 비판적인 의식이 그냥 갈등에 대한 의식이 아니라 어떤 존재에 대한 스스로에게 나라는 존재가 뭔지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인 시각을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그런 맥락에서 작업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참 갈등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종지부를 찍는 마무리가 아니라 그 공간에서 아직도 굉장히 많은 함의들이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도 그렇고 어느 지점에 도달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이 공간에서 내가 풀어야 될 것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도 굉장히 갈등의 절정에 다다랐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제가 뭔가를 내려놓을 때가 되면 더 많이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계열이 되겠죠. 계열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작업도 많이 이렇게 그 안에 내용들을 많이 해체시키고 그냥 시각적으로 그냥 어떤 보면 시적으로 변해가는 것도 어쩌면 해체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뭔가 결말을 짓겠다는 어떤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더 지금은 한참 갈등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좀 정확한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숨기고 싶은 부분이겠죠. 작가가 어떻게 보면 나약한 모습으로 스스로를 치유하려고 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은 모습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지적하신 말이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노벨문학상 다시 한강 작가님이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인터뷰에서 앞으로 어떤 글을 쓰고 싶냐고 한강 작가에게 질문했을 때 그 작가가 아주 영롱하고 아름답고 변하지 않는 그런 순수함 어떤 그런 거를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너무나 그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게 어떤 식으로 공감이 되냐면 그건 그냥 아픔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많이 아픔을 얼마나 많이 아팠으면 조금 더
그런 영롱함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한테도 치유의 시간이 필요하고 세상도 치유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저한테도 치유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너무나 외롭고 힘들 때 밤하늘의 별을 봐서 위안을 얻듯이 이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치열한 싸움 속에서 좀 더 스스로가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별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림을 좀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언제나 세상에 대해서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고 비판하고 어떤 그런 자세를 뭐 이렇게 놓아버리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어쩌면 그 힘을 더 크게 얻기 위해서 나 안에 있는 순수함을 더 간직해야 되겠다, 아니면 다시 불러서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힘을 더 얻기 위해서. 이번 전시회에 약간 기존에 그랬던 산수 작업도 좀 있긴 있고, 그 작업과 비교했을 때 최근에 그린 그림들은 그 안에 풍경들은 사실 많이 사라지고 없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직접적으로 맞닿는 풍경들은, 아니면 사회적 어떤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얘기들은 많이 사라지고 사실은 없어요. 없고 그냥 밤하늘의 별들을 위주로 많이, 그리고 밤하늘의 어떤 에너지들이 흐르는 그런 것들 위주로 좀 그림을 많이 그렸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걸 보면서 그냥 자기 안에 있는 순수한 마음들을, 그러니까 그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그 수만 가지의 어떤 생각과 그 수만 가지의 갈등과 그 아픔 속에서 이렇게 피어나는 어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순수함이 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붉은색 안에서 느껴지는 그 어떤 아픔과 아니면 아름다움이든 그 속에서 그 너머에 있는 그 어떤 순수함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제 맥락에서 어떤 순수함인지 모르겠지만 그 순수함을 좀 더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바다에서 자라서 바다를 너무 잘 알죠. 파도, 뭐 태풍이 불든 밤이든 늘 바다를 바라보면서 자랐는데, 파도가 밀려고 가고 그 적막한 그 어둠 속에서 뭔가 다가왔다 뭔가가 사라지는, 그게 사실은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다가왔다가 사라지고 나도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삶의 어떤 연장선상인데, 그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었고 내 삶에 기도가 되어줬거나 아니면 사회의 어떤 따뜻함이 되어줬거나 아니면 희망이 되어줬거나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그린 그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제가 사실은 작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비판 의식을 가져야 되고 아니면 뭔가 작가로서 어떤 예술 세계에서 한 족적을 남겨야 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났던 어떤 인연이라든가 아니면 삶 속에서 그 수많은 얘기들을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미술의 어떤 행위상학적인 측면에서만 몰입한다면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삶 속에서 사랑했던 사람들을 좀 그려보면서 저도 위안을 얻고, 이 사람들을 그리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느꼈던 그 감정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의 어떤 그런 헌정이기도 하고, 그렇게 삶을 좀 그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재주도 그렇게 나눠서 주변 사람과 같이 공유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인연이 바다인 것처럼 그렇게 설치를 하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그리고 전시하는 것 같아요. 저희 러브레터이지만 사람들도 좀 그렇게 보면서 그 속에는 등대도 있고 초도 있고 해골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풍경도 있고 바다도 보이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의 무수한 등대를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마음속에 품고 있는 등대는 무엇이었고
배가 촛불처럼 무엇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태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 그런 걸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작가들은 저를 또 그 민중미술가도 이끌려고 하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하고,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또 형상 쪽에서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저는 카테고리를 정해서 이전 작가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별로 어릴 때부터 안 좋아했어요. 그런 데 대해서 좀 속해지고 싶지도 않았고, 또 현대미술의 어떤 메인스트림에 어떤 묶어서 그대 담론에 휩쓸려서 그런 작가의 어떤 작가로 평가받고 싶지도 않고, 어찌됐든 이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했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관념적으로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담론을 생산하는 그런 미술로 보아지는 것도 싫고, 그냥 눈으로 봤을 때 그냥 뭐 그 안에 그 사람의 정서라든가 아니면 따뜻함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긴 하더라고요. 그냥 어찌됐든 나의 어떤 생각들을 표현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내가 일기 쓰듯이 나의 것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사회인으로서 아니면 한 인간으로서 어떤 공통 분모라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 인문학적 상상력을 겸비해서 작업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 인간으로서 삶뿐만 아니라 어떤 같이 살아가는 존재자로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느끼고 그런 것들이 동시대인들이 보고 다 같이 느낄 수 있는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게 사회적 비판이다 아니면 사회 안에서 뭐 묻어나는 어떤 엄청난 사랑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그 표지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을 때 저도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백랑씨 장영 작가에 대한 생각도 그러했고, 그래서 참 잘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는 이제 노벨 문학상 타기 전에 그 일이었고요. 되게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표지 작가로 하고 이제 그 디자인도 하고 이제 곧 출판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런 큰 상을 타서 저한테도 영광이고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젠가는 한 번쯤 그 아까 말하는 영롱하고 반짝이고 빛나는 것들이 뭔지 그 부분에 한 번 질문을 제가 한강 작가를 만나면 해보고 싶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저와 같은 맥락에서 그런 생각을 혹시나 했는지, 그 글쓰기가 그런 사회의 어떤 문제에 대한 아니면 역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개인의 어떤 삶의 비극성이나 아니면 희극성 것들을 가지고 작업을 할 때 작가가 느끼는 그 고통은 사실은 그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그거를 못 쓰는 거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용롱하고 빛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저도 사실 빨간색 작업을 하면서 사실은 뭐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잖아요.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또 그 안에 어떤 담고자 하는 내용도 그렇게 편안한 얘기들이 아니니까 어쩌면 마치 그 업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윤동주 시인도 배를 해는 밤을 노래한 것도 아마 그 암흑한 시대에 자기의 참담한 어떤 그런 것을 좀 탈출구로 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고통이 좀 덜한 것 같아요. 붉은색 작업하는 것보다는 이제 붉은색은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어떤 작업의 어떤 맥락에서는 좀 편하게 연결되는 맥락이 있는데 심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그리면서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근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또 새롭게 같은 붉은색이지만 또 너무나 다른 색의 느낌을 또 이렇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늘 고민이 되는데, 푸른색은 그리면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푸른색이 주는 그 평온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브레이크 탐 같은 느낌으로 그리긴 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좀 더 풍경이 가지고 있는 양가 감정보다는 좀 더 아름답고 신비로움에 좀 더 집중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약간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쉬어가는 게 또 필요하니까, 푸른색은 저한테는 이제 약간 영혼이 쉬어가는 느낌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 그렇게 그리고 싶어요. 예. 이번에 전시는 특징이 조금 강범위하게 저를 좀 많이 파악할 수 있는, 과거에 어떤 거에 집중했고 지금의 어떤 모습으로 붉은색이 같은 붉은색인데도 똑같은 붉은색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아마 전시가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은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붉은색은 지겹지도 않나, 또 붉은색이야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특히 여기 와서 보면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좀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전시가 될 것 같아요.